그리고 이제 이거 공부를 할 때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는 옛날하고 그러니까 현대 역학하고 과거의 역학하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사라는 그 역학의 역사도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역학의 역학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학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이제 점성술의 역사도 있고 동양의 어떤 그 역사 발전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서양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누구 무슨 그 여왕의 죽음을 맞췄다는 둥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들이 많아요. 또 누구 소강절 선생의 매화역수에 따르면 이 나무에서 벚꽃을 따던 처자가 넘어져서 발이 부러져 가지고 실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어찌 보면 전설 같은 얘기고 어찌 보면 정말 너무도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들의 관점이 옛날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관점이 뭘로 바뀌고 있느냐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점성학도 그렇고 서양 타로도 그렇고 이제는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전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사건 중심의 역학에서 이 역학은 사주도 있고요, 기문둔갑도 있고 여러 가지도 많고, 서양에 말하면 점성술의 역사이기도 한데, 이러한 역사에서 뭘로 바뀌냐면 인물 중심의 역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물 중심의 역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물 중심의 역학으로 바뀌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점성학도 그렇고 또 사주도 그렇고 지금은 심리 구조로 갑니다. 즉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역학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역학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만의 성량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주 명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개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생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일날, 생시. 근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같은 생일날에 같은 생시에 태어난,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한국에만 있어도 막말로 얘기해서 50명 이상의 애가 태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50명의 애들이 다 똑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됩니까? 하다못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하고 생일 똑같은 사람 한번 찾아봐라 아주 했는데, 있어요. 슈퍼마켓인가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똑같은 생일날 태어났으면 누구는 대통령 됐으면 걔도 대통령, 그 사람도 대통령 돼야지. 왜 아닌 대통령 못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주 명리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생일이 똑같으면 인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기본 이 사주의 구조거든요. 역학의 어떤 핵심이란 말이죠. 점성술도 마찬가지예요. 점성술도 그 사람의 태어난 시간, 날과 시간을 똑같으면 똑같은 운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명이라고 하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명을 다루는 그 학문의 기초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 생일날 똑같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아니면은 무슨 슈퍼마켓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결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무엇이냐면, 생일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성량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반항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 태어난 사람들은 만나보면요,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잘 발현이 돼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잘 발현이 안 돼서 그냥 사장은 사장이죠. 그런 걸 내가 그냥 내 조그만 업체를 그냥 하나 꾸려나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생일이 똑같다는 것, 시간이 똑같다는 의미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이렇게 결정지은 건 아니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장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역학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잡고 그런 그 돈 많고 장관이 되고 출세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이것을 접근하면은 이 공부는 잘못된 접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그날 태어난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향,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성향은 뭐와도 연관이 있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운명하면 막 복잡하잖아요. 남편과 잘 사는 게 운명 거냐, 아니면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을 게 운명인가, 아니면 무슨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때가 운명인가, 아니면 진짜 거지로 살다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운명이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운명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한다면 뭐냐면은요, 반복 리듬이라는 겁니다. 주기라는 거예요, 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느껴요. 10년 대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살 때 운이 바뀌는 사람, 어떤 때는 2살 때 운이 바뀌는 사람, 어떤 때는 3살에 운이 바뀌는 사람, 4살, 5살, 어떤 때는 10살에 바뀌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 주기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뭐냐면 그 주기라는 거죠.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변화 주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주기를 알게 되면 또 뭐냐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랬으니까 지금 또 이때쯤 되면 이러한 또 기회. 그러나 모양은 똑같진 않겠죠.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는 한마디에서 아이도 못 낳는 그 나이였다면 지금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때는 한마디에서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때라면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때다. 이러니까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에 맞춰서 또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를 이제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 주기가 한마디에서 좀 내가 봄 주기냐, 여름 주기냐, 가을 주기냐, 겨울 주기냐에 따라서 그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즉 봄의 주기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는 거라면, 겨울이 됐을 때는 뭔가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시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뭔가 벌리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힘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다라는 거죠. 여름에 시작하면은 뭔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사람 만나기도 편하고 좋으니까 그때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겨울 시기인데 불구하고 축구 떨면서 어디 가서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 되고 난로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면, 여름에는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그때가 편한 때지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겨울에 시작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겨울에 시작한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힘은 더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왕에 시작할 거면 여름에 시작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내가 마무리 지려면 겨울에 마무리 지면 더 좋은 거고, 그건 시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자기 삶 속엔 꼭 이런 리듬이 있어요. 이런 리듬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파악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리듬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의 심리적 성격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주 반항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응적인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공부 안 하거나 이러면 매로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저기 선생님 왜 나만 미워해? 난 가출해버려. 이러고 가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스승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매를 받고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정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등생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행위는 똑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해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매를 때렸지만 어떤 아이는 그 매를 사랑의 매로 보고 어떤 아이는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항하고 이런 거죠.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성격 차이인 거지요. 성향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뭐냐면 그 사람의 곧 운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하는 거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부정적으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꼭 순응하는 것만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 유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태. 야, 다 선실 안에 가만히 있으세요. 이런 사람은 죽었고, 아니 가만히 있으려는데도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러는데 반항적으로 생각해서 바깥으로 뛰어나는 사람 살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응적인 사람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반항적인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시기 적절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하냐가 길흉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사주 이거를 팔자를 나타낼 때 이 사람의 성격과 심리는 무엇일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 역학은요, 뭘로 가기 시작했냐면 심리학적으로 가기 시작해서 이 사람 성령, 이 사람은 어떤 거를 할 거고 어떤 게 취미에 맞다. 결국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업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뭘로 보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성공할 것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할 때는 성공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의 성향이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식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길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음식 만드는 거 전혀 싫어하는데 맨날 할 수 없이 인문대회를 못 가니까 내가 식당 하는 그런 데 가서 식당이 있는다. 이 사람은 잘 될 것이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팔자다. 이렇게는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을 파악했을 때 그것에 맞게 가고 있으면 잘 되는 거고, 그것에 반대되게 가고 있고 억지로 끌려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될 일은 없는 거라는 게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이 한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그냥 그럼 저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육식갑자를 풀이할 때 심리 구조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풀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물론 전에부터 내려오는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은 어떻대,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그런 얘기들은 참고로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갖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더 좋아지지, 그게 핵심이고 이런 심리나 이런 거는 그냥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방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향을 아주 잘 잡으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저 좋은 어떤 공부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